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해본 기분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 삶은 저렇게 반짝이는 건지,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속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속는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스크롤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 혹시 낯설지 않으십니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혼자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드셨지요. 그런데 화면에 뜨는 게 뭡니까? 친구 아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호텔 수영장, 파란 하늘, 와인잔. 댓글이 수십 개입니다. 부럽다, 역시 멋지다. 잠깐 스크롤을 멈추셨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우리 애는 언제 저러나? 혹은 저 나이에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뭘 했나? 딱 3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3초가 하루를 흔들어 놓습니다. 기분이 살짝 가라앉고 이유도 모르게 멍해지고 마시던 커피도 맛이 없어집니다. 이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두 번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요.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이 직접 초대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이 생기기 200년 전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우리는 기분이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보는 걸까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6, 박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싶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허전합니다. 딱히 아픈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가 끝나면 뭔가 모자란 느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자꾸 손이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카카오 스토리, 밴드, 유튜브 쇼츠. 그런데 볼수록 이상합니다. 볼수록 더 허전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집을 사줬다고 합니다. 누구는 손자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나는 이 되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내 삶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보는 게 문제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분입니다. 올해 63, 이 여사님.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십니다. 건강도 챙기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책에서 돌아오면 꼭 한 가지를 하십니다. 동창 단톡방을 열어봅니다. 누가 사진을 올렸나? 누가 뭐라고 댓글 달았나? 나는 좋아요를 받았나? 하루는 자기가 올린 사진에 댓글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낮잠을 자면서도 찜찜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열어봤더니 그 사이 댓글이 2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이 여사님도 모르셨던 겁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그 댓글 2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걸. 두 분
달라 보이시지요? 한 분은 남의 행복을 보며 작아졌고 한 분은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뿌리는 같습니다.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이 질문을 SNS에서 답 찾으려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욕망하도록 설계된 데서 온다. 그는 이걸 의지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채워도 또 비어버리는 것, 받아도 또 기다리게 되는 것. 이게 SNS가 작동하는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그래서 스마트폰을 끊으라는 말이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아주 유명한 철학자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파티에는 늘 귀족과 명사들이 넘쳤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고 부러움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파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방에서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개 한 마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외톨이, 고집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에게서 즐거움을 구걸하게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잠깐 멈추게 됩니다. SNS를 켜는 손이 사실은 구걸하는 손이었던 건 아닐까? 박 선생님의 허전함도 이 여사님의 기다림도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충분히 머무는 힘이 조금씩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적 참조 의존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의 기준점이 내 안이 아니라 남의 반응에 있는 상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댓글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고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근거 없이 처집니다. 자기 하루의 색깔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80이 되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어떤 분은 60에 이미 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도 건강도 자식도 아닙니다. 하루를 자기 안에서 시작하느냐, 남의 화면에서 시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와도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옆으로만 뻗은 나무는 겉은 넓어 보여도 조금만 흔들려도 뽑힙니다. SNS는 바람입니다. 매일 불어오는 바람.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적은 지나친 기대이며 가장 큰 친구는 자기 자신과 보내는 고요한 시간이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딱 5분만 창밖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 당신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남의 여행 사진이 아니라 지금 내 창밖의 하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크고 오래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삶을 구경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잘 오신 겁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제는 남의 박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조용한 만족으로 하루를 채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